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강원도의 한 국도. 제가 며칠 전에 예. 이쪽으로 쭉 해서 차를 타고 달리는데 예. 한 70대, 80대 정도 된 노인들이 예. 이쪽으로 쭉 해서 걸어가더라고요. 저쪽으로요? 네네네.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국도를 걷던 노부부. 그런데 무슨 일인지 급히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. 뭐 어디서든지 잊어버렸는지 돈을 잊어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좀 타고 가면 안 되겠어? 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. 괜찮겠어요? 네, 타세요. 아유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지갑은 어느 정도 주셨어요? 아니 모르겠어요, 그걸 알면 뭐 네. 내가 돈을 찾아러 가지.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저는 돈 좀 있으시면은 좀 빌려주면 안 되겠어? 우리 부모님들 같아서 예. 지갑에 있는 돈을 예. 용돈 준다 생각하고 드렸죠. 내가 이거 좋은 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거 아주 꼼짝없이 당한 거더라고요. 똑같은 레파토리로 무려 1년 동안 수백만 원을 뜯어낸 노부부. 아들의 집에 간다고 했던 그 말도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? 노부부가 나타난다는 강원도의 한 국도. 오늘도 히치하이킹을 시도하고 있는 노부부. 예, 무슨 일이세요? 예. 예. 그 저기 네. 갔다가 예.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돈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예. 좀 내가 좀 누구 좀 차 좀 태워가서 좋겠는데. 오다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그래서 예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유, 아닙니다. 제작진의 차에 올라탄 노부부. 이들에게 취재 사실을 밝혀봤습니다. 그런데 아니 우리 얼굴을 봐요. 우리가 사주실 사람인가? 아 참나. 말도 안 돼 무슨 사기라니 아니, 무슨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보고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차에서 내립니다. 운전자들이 올린 사진들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변명을 늘어놓는데요.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돈 좀 줄 수 있느냐 해서 그냥 우리 자동적으로 내가 받았을 따름이지 뭐 우리가 강제로 뺏은 거 있어 뭐 있어. 아니, 근데 거짓말을 하셨으니까.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일할 곳은 없죠. 예. 먹고는 살아야 되지. 예. 아유 죄송합니다. 아유 저희들이 잘못했은 것 같아요. 예 남한테 패 붙여서 죄송합니다. 아니 그냥 참지 뭘 아이고 뭐 내가 그랬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고민을 하고 앉아 있어 뭐. 아 그럼 인터넷에 다 띄고 사진까지 보여주는데 야 인터넷은 우리가 보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거 자꾸 그걸 그 인터넷 하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. 우리네 고향 부모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. 어쩌다 노부부가 생계형 사기꾼이 된 것인지 이들이 지낸다는 집을 따라가 봤습니다. 그런데 주인이 떠나버린 폐가에서 지내며 거짓말로 돈을 얻어 생활을 연명하는 노부부.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? 내가 아들을 찾고 있거든. 이 지역에 어디 산다고 그러는데 아들을 찾기 위해 이 지역 구석구석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. 지금 아들은 쫓기는 몸이라고 했는데요. 부도가 나가지고 예. 빚을 많이 졌나 봐요. 그래서 아마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예. 아마 이렇게 멀리 도망 다니는 것 같아서 빚더미에 쫓기고 있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. 노부부는 그렇게 아들을 찾아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. 다음 날 노부부의 아들 찾기에 제작진도 동행했습니다. 이거 사진 있으니까 당신은 저쪽 가서 좀 찾아보시고 어머니, 그 무슨 사진이에요? 이게? 예, 아들 사진인데 예. 아들 저 혹시 본 사람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죠. 사진 보여주면서? 네네. 아니 찾으려고 그러는데 뭐 보여야지 매일 이러고 다니니까 힘이 다 빠지고 말이야. 그래도 또 같이 다녀야만 그 마음을 좀 일해줄 거 아니야. 그런데 마을 구석에서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.
아니 목욕탕 하는 게 무슨 대수야? 할머니 그렇다고 남탕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어떡하냐고. 그냥 도둑이 취급하고 날들 쫓고 난리야. 지금 안에 들어가는 거 말만 해. 그거랑은 내가 아는 교동네 사람이니까 할머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. 아들과 비슷한 사람을 본 할머니가 급기야 남자 목욕탕까지 무단 침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결국 목욕탕 주인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고 말았는데요. 가벼운 훈방으로 끝날 것 같았던 소동. 그런데 신원 조회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아드님이 오늘 실종 신고를 하신 일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? 아니 언제 실종 신고를 했대요? 그날 밤 연락을 받은 아들이 노부부가 지내는 폐가를 찾았습니다. 저희 누구세요? 유인자 선생님 아드님이세요? 네. 아, 예,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촬영 중인 방송국입니다. 뜻밖의 이야기에 당황한 아들. 노부부의 모습을 보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. 됐고요. 저는 오늘은 안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날 제작진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네, 안녕하세요. 그가 운영하고 있다는 분식점을 찾았습니다.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할머니의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. 그분 말씀을 다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보니까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왜 그러는지 저희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왜 그러시는지? 노부부 이야기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민수 씨. 장사까지 중단하더니 제작진을 이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.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아파트. 민수 씨의 고모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. 예, 어저께 엄마를 찾았어요. 언니를 찾았다고? 예. 어떤 물 꼬셨는지 이상한 할아버지하고 같이 계시더라고. 할아버지? 뭔 할아버지? 아니 지 자식 2번씩이나 버리고 간 애미를 이제 찾아서 뭘 어떻게 해주라고. 아버지인 줄 알았던 할아버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고 할머니는 자식을 2번이나 버린 매정한 어미랍니다. 대체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? 5살 때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어요. 근데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추락사 하셨어요.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어려웠죠.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어린 아들만 남긴 채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3년 전 민수 씨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박민수 씨 맞으시죠? 네, 그런데요. 누구세요? 네, 병원에서 나왔습니다. 유인자 할머니가 어머니 맞으시죠? 무슨 일이신데요? 유인자 할머니께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. 급하게 수술을 하시긴 하셨는데 보호자분이 안 계셔서 저희도 수소문 끝에 아드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. 이게 천륜인가 보다. 내가 모셔야 되겠나 보다. 그래서 집으로 모시게 된 거죠. 그렇게 엄마를 용서하고 받아주었던 민수 씨. 하지만 시련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. 아니 민수야,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? 아까 거래처 사람들이라고 몇 명 다녀갔어. 저 조만간 집하고 회사하고 모두 날릴 줄 몰라요. 그런데 때마침 모자에게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. 여보세요? 어머니, 전화 좀 받아보세요. 여보세요? 네? 얼마요? 외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집을 상속해 주셨어요. 한 17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음만 좀 메꿨으면 됐거든요. 예,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생각하고 있었죠. 그런데 민수야, 그동안 엄마 돌보느라 고생 많았지. 너도 알다시피 엄마 이제 독립할 여건이 됐으니까 그만 떠난다. 사업적으로 좀 힘들었고 그걸 뻔히 알면서 본인 혼자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 가신 거잖아요. 나도 상속분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받고 싶었어요.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한 거죠. 홀로 남았던 민수 씨를 키워준 고모 영신 씨.
1년 전 사업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던 조카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역시 그녀였습니다. 조그만 전셋집 하나 우선 살 수 있게끔 하나 해주고 콧구멍만한 그 구멍가게 하나 그거밖에 해준 게 없어요. 이거 뭐야? 너 가게 월세도 제대로 못 내잖아. 너무 많잖아. 빌려주는 거니까 네 열심히 일해서 얼른 갚아. 아니 됐어요. 이제 그만 엄마는 잊으라는 고모의 조언. 하지만 대체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된 것인지 민수 씨는 내막을 알아야겠습니다. 아니 17억짜리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왜 그렇게 거지 행세를 하고 계신지 내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며칠 뒤 민수 씨가 할머니에게 상속되었던 집을 직접 찾았습니다. 여기 집주인 아들 되는 사람한테 뭐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. 네? 이 집을 사서 오신 거세요? 그렇죠, 당연히. 이 집이 분명한데 이미 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황. 그날 밤 나 오늘 그 집에 갔다 왔어요. 어떤 집? 그 외삼촌 집. 그 돈 팔았죠? 그 돈 어떻게 하고 이러고 다니시는 거냐고. 예? 너 사업하는데 어음 막는데 돈 다 썼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온 거야? 그 돈을 내가 원망한 게 썼어요?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엄마한테 10원짜리 한 장 받은 게 없어.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사기꾼으로 만들어? 이제 와서 그 돈 다 쓰고 빈털털이 되니까 아쉬우니까 아들 찾은 거 아니에요 지금? 그간 쌓였던 분노가 한 번에 터져버린 민수 씨. 아들의 가시돋친 말에 할머니는 한 번 붙잡지도 못한 채 아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. 그날 밤 그러게 바보같이 거길 왜 가냐고.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이는데 이거는 부모가 자식 속을 썩이니 애미라고. 아유 정말. 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며칠 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를 이렇게 두는 건 아닌 것 같고. 그런데 되게 썰렁해진 것 같은데요, 그쵸? 여기 세간살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? 되게 썰렁해진 거 보니 나가신 것 같아요. 네, 짐도 다 챙겨 나가신 것 같아요. 혹시 마을 CCTV에는 두 사람의 행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? 여기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할머니.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지 않습니다. 다름 아닌 고모 영신 씨였는데요. 위협적으로 할머니에게 화를 내고 있는 고모. 그런데 잠시 후 폐가에서 나온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호하고 나섰습니다. 급기야 주먹까지 휘두르게 된 아찔한 상황. 할머니의 중재로 고모는 겨우 자리를 떠났고 노부부 역시 짐을 챙겨 급히 폐가를 떠났습니다. 대체 고모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? 그날 밤 엄마가 뭔 얘기했는데? 아니 내가 그랬거든. 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민수 좀 이제 그만 괴롭히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말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난리를 친다. 아우 세상에. 그게 다예요? 그럼. 그리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어? 그 내가 왜 뭐하나 너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야 돼? 왜? 엄마가 뭐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있긴 뭐가 있다고 얘가 자꾸 이래. 이상합니다. 평소와 달리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고모. 혹시 고모와 할머니 사이에 민수 씨는 미처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? 며칠 뒤 인터넷에 눈에 띄는 영상 하나가 등장했습니다. 한복을 벗긴 했지만 사라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분명했는데요. 제작진은 아들 민수 씨와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. 저기 계시네 저기. 어머니하고 좀 맞으시죠? 어머니 맞으시죠? 네 맞아요. 차를 보곤 손을 흔드는 할머니. 그런데 민수 씨와 제작진을 알아본 할머니가 그 길로 외면해버립니다. 아유 어디 가요? 엄마! 아유 어디 도망가 자꾸? 왜 이래? 어디 도망가? 뭘 잘했다 도망가요?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? 엄마 상관하지 말고 나한테 마음대로 살으라며. 아 도대체 고모 만나서
무슨 얘기했어? 왜 그런 거야? 아무 얘기 없었어. 아 왜 얘기를 안 하고 왜 나를 졸다 병신을 만들어요? 왜? 좀 얘기 좀 해줘야지. 이래 답답하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. 40년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.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? 남편이 떠난 뒤 더욱 어려워진 형편. 언니, 그쯤 고모가 찾아왔었다고 합니다. 언니, 오빠도 없는데 새 출발해야죠. 아가씨도 참 민수도 있는데 무슨 새 출발이에요. 아니 그럼 우리 박씨 집안 장손 계속 이렇게 거지같이 키울 거예요? 사실 저희 민수가 저희 집안의 장손이에요. 근데 고모가 제가 사는 형편이 좀 아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지 민수를 좀 자기한테 좀 맡기고 저보고 새 출발하라고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요. 아들을 향한 미련을 버리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살았던 할머니. 그런데 아가씨, 언니, 민수가 얼마나 똑똑한지 학원 한두 개로는 성이 안 차는 것 같아. 아무래도 애 양육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왔는데. 그래요? 얼마나 더 필요해요? 언니 형편 되는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줘요. 알았어요. 우리 민수는 잘 있는 거죠? 얼마나 잘 있는데 걱정 붙들어 매요. 언니 양육비나 제때제때 보내주세요. 나 가요. 제가 정말 열심히 벌어서 7, 80%는 양육비로 다 송금을 했어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수 학원도 하나도 안 보내고 등록금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학교에서도 아마 많은 좀 창피함도 당하고 그랬나 봐요.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다 어디다 썼는지 막 그 얘기를 듣는데 배신감마저도 제가 들더라고요. 제가 키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처럼 생각하는 고모를 제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다 한번 해보세요. 가뜩이나 상처를 받은 아이한테 또 2번의 상처를 제가 주게 되잖아요. 그러니 그 얘기도 못하고 제가 혼자서 꾹꾹 참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거죠. 그리고 뜻밖의 상속을 받게 되며 기뻐했던 1년 전 그때. 고모는 다시 한번 할머니를 찾았습니다. 근데 어쩐 일이세요? 다른 게 아니고 요즘 민수 상황 알아요? 사업 때문에 힘든 건 좀 알아요. 근데 그건 왜요? 이봐. 내가 이럴 줄 알고 보자고 했어요. 조금 힘든 게 아니고 지금 민수 부도 직전이에요. 엄마 글 돈 마련한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데 몰랐어요? 걔가 나한테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해서. 언니, 이번에 상속받은 집 팔아서 엄 좀 막아줘요. 그거를 제가 주면은 민수가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럼 뭐 언제고 뭐 제가 또 민수한테 확인하면 되니까. 그래서 또 고모를 또 믿고 또 제가 또 줬죠. 집을 판 뒤 고모의 권유로 여행을 다녀왔던 할머니. 그런데 아니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댁은 누구세요? 제가 이 집 주인인데요. 며칠 전에 이사 왔는데? 혹시 전에 살던 사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?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고모 말로는 제가 준 돈 12억을 가지고도 어음을 100%를 못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민수가 지금 강원도로 빚쟁이 때문에 쫓겨나간다고 하면서 찾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그 애미로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. 그렇게 민수 씨를 찾아 강원도를 헤맸던 할머니.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었던 할머니는 결국 거리에서 정신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. 이봐요. 괜찮아요? 아유, 이거 어쩌다가 이 고운 양반이 이렇게 쓰러지셨대. 일단 날 따라 갑시다. 자자자. 그 할아버지가 폐가에서 사셨는데 거기 가서 같이 지내자고 해서 같이 지내면서 민수를 찾아다녔던 거죠. 그런데 민수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
제가 엄마가 준 거를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. 아, 내가 또 고모한테 또 당했구나 싶은 생각하니까 정말 민수한테 말도 못하고 고모가 또 어느 날 찾아왔지 뭐예요. 와서 둘이 노인네 할아버지하고 빨리 뜨라는 거예요. 그간 민수 씨와 할머니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며 돈을 가로챈 고모.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. 엄마 집 나간다는 편지 다 고모가 쓴 거죠? 그쵸? 어? 그 큰 돈 받아서 다 어떻게 했어요?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? 투자해서 불리려고 주식에 좀 넣어놨는데. 아니 그 돈이 그게 왜 고모 돈도 아닌데 고모 맘대로 투자를 하냐고? 너 그렇게 나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 거 아니지?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워줬는데 아이고. 이제까지 네가 큰 게 누구다? 엄마 딸이잖아. 얘를 키워준 게 아니라 고모가 얘 재산을 갖다가 다 갖다 탕진한 거지요. 결국은 얘를 위해서 키워준 거예요. 오히려 화를 내며 모자를 내쫓은 고모. 그녀가 돈과 함께 앗아간 것은 모자에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. 며칠 뒤 다시 찾은 민수 씨 가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아니 그 사장이 워낙 마음이 좋은지 뭐 나이고 뭐 건강이고 생각 없이 나와서 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. 맞어? 40년 쌓여있던 오해를 한 번에 풀 수는 없는 법. 모자는 아직 어색하기만 한데요. 엄마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좀 어색해요. 아직은. 예. 뭐 그렇게 별탈 없이 건강하신 거 보면 그래도 어르신이 옆에서 많이 지켜주셨던 것 같아서 많이 고마운데 사실 고맙다는 얘기도 한 번 못했네요.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마음을 좀 열고 저도 많이 못했으니까 이제 좀 사랑하면서 살아야죠. 엄마 노릇 좀 잘해주고 싶고요. 좋은 처자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. 장가 좀 보내야 되겠어요. 이제 제 꿈이 그겁니다. 오해와 상처로 얼룩져 있던 40년의 세월을 지나 비로소 찾은 진짜 사랑. 이들 가족의 행복한 앞날을 기대하겠습니다.